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기지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서비스인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서요.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에 관한 경험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잘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에스크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시고 모기지를 내고 계시는 분은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해서 잘 아실 것인데요. 이 에스크로라는 것은 조금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의미로는 제3자가 특정한 거래를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돈을 매니지하는 것이 조금 더 큰 의미로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특정한 돈을 내야 되는데 C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A 대신하여서 C에게 페이를 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에스크로 서비스가 되겠고요. 흔히들 저희가 많이 쓰는 부동산 모기지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모기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가 집 주인인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과 보험 납부를 대신하여 주고 이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크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에스크로 서비스를 할 때는 대신 내야 되는 금액이 세금과 홈 인슈런스, 집 보험이 되겠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테넌트 카운티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퍼티 텍스가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 10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세금을 내라고 이러한 봉투를 받을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텍사스에서는 이렇게 두 장을 받습니다. 카운티 텍스에서 날라오는 게 하나 있고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속해 있는 ISD, 인디펜던트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해당되는 세금이 또한 있을 것인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텍사스에 있는 카운티는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우선 카운티 텍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 카운티 텍스로 0.23%, 그리고 하스피럴 병원 텍스로 0.22%, 그리고 칼리지 대학 텍스로 0.13%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0만 달러를 예를 들었을 때 각 퍼센테이지를 대입해 보면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ISD 스쿨 텍스로 가시면은 시티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 거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조금 비싸서 0.29% 정도를 내게 되어 있고요. 해당되어 있는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1.2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홈스테드 이그젬션이라고 있는데요. 홈스테드 이그젬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되는 이 주소가 비즈니스를 위한 주소가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거주 용도의 집이라고 명시를 하면은요. 텍사스의 경우에는 홈스테드 이그젬션으로 집값에서 2만 5천 달러를 제하여 줍니다. 따라서 50만 달러짜리 집일 경우에는요, 여기에 2만 5천 달러를 제외하여서 47만 5천 달러에만 이 세금 비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ISD에 내야 되는 세금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우선 다 더해보면은요, 텍사스 경우는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비싸기 때문에 2.15% 정도가 제가 살고 있는 테넌트 카운티에서 이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의 경우에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반면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가 2%가 넘어갈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보통 낮은 곳에서는 2%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하겠고요. 조금 더 비싼 곳에서는 2.5% 이상 되는 이러한 카운티도 있습니다. 5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10,000달러 이상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텍사스의 경우에는 연말에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잘만 활용한다면 목돈이 한꺼번에 나갈 필요 없이 세금과 집보험을 다달이 납부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못 활용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새 집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항상 하던 대로 모기지를 내면서 세금과 보험을 매달 모기지에 추가해서 낼 수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이기 때문에 이때 세금 계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새 집을 구매했을 때는 첫 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관한 세금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의 세금만 내게 되는데요. 그 다음 해부터는 땅에 붙어지는 세금에 집에 해당되는 올라간 세금 역시 내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실제적인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모기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높게 잡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다달이 내게 되었고요. 이러한 에스크로에 잡힌 돈은 별도로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도 붙지 않는 공돈을 이러한 모기지 회사에 그대로 놔둔 셈이 되었습니다. 실제 페이먼트 히스토리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달이 돈을 내는 것이 있고요.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다달이 페이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원금으로 적용이 되는지가 나오고요. 인트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적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페이드 항목이 바로 이러한 세금과 집보험에 나가는 그러한 돈이 되겠는데요. 원금 같은 경우는 $1,600 플러스 정도 냈고요. 이자 같은 경우는 $1,100, 그리고 에스크로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 $1,700가 잡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다달이 내는 비용인 $4,500 정도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홈오너 인슈런스라고 해서 $1,536가 나갔고요. 위에 보시면 시티 텍스라고 해서 시에 내는 세금, ISD에 내는 세금 $9,700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카운티 텍스 $3,641가 빠져나갔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보면은 1년 동안에 내야 되는 세금이 $14,950, $11,000가 약간 안 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에스크로 밸런스라고 해서 이 모기지 서비스 회사가 세금과 보험을 내기 위해서 모아두는 에스크로 밸런스 비용이 되겠는데요. 11월 1일자로 보시면 $21,000나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미리 많이 걷어놓은 세금이 있고요. 매달 다달이 $1,734를 내기 때문에 이제 1734 곱하기 12 하면 거의 $20,000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다달이 내는 비용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전에 이미 쌓여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계속해서 쌓여서 1년에 내야 되는 $15,000보다도 훨씬 더 많은 $20,000를 내게 되고요. 그 해에 납부해야 되는 보험과 세금을 다 내고 나서도 여전히 $10,000 가까이 돈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모기지 에스크로 서비스 회사가 이러한 세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운티 등에 가서 여러가지 주소를 입력하여서 세금 정보, 세금 텍스 코드를 일일이 다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특정 항목이 중복으로 계산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세금이 측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크로 하는 회사와 여러 번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우선은 에스크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어필을 하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처음으로 집을 지었고 첫 해 세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조금 높게 잡은 것은 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내역서를 보니까 $15,000 밖에 내지 않았더라. 근데 너네는 지금 $20,000를 다 채워버리고 그 상황에서도 $1,700를 매달 추가로 가져가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걷어간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였는데요. 이 모기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나온 대로 계산을 했고요. 그 와중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조금 더 걷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다음 달부터 몇십 달러씩 더 걷겠다고 이런 식으로 황당한 이메일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다가 이야기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돼서요, 에스크로 서비스를 캔슬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다음에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론 시즈닝이 안 되어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캔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또 다른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론 시즈닝이라고 그러면요, 보통 여러분들 음식할 때 고기 같은데 양념을 치는 것을 시즈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기지 론 같은 경우에도 론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론을 계속 페이를 할 수 있을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즈닝이 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2년이나 3년이 지나서야지 론 시즈닝이 되고요. 이러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다음부터 에스크로 서비스를 추가하든지 캔슬하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계속해서 많은 비용을 에스크로 서비스로 내야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제가 작년에 영상을 올렸다시피 베러 몰기지를 통해서 리파이낸스를 해버렸습니다. 1.25% 가까이 낮아진 이율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자를 저축할 수도 있었지만요, 두 번째 이슈는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돈을 에스크로로 내게 되어서 이것을 다 페이오프를 해버리고 다른 회사에서 에스크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베러 몰기지를 통해서 리파이낸스를 했을 때는요, 아예 에스크로 서비스를 끼워 넣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원금과 이자만 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점에 적절하게 리파이낸스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모기지 에스크로 서비스를 할까요 말까요? 우선 에스크로 서비스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현재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모기지 서비스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잘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전에 썼던 회사와는 다르게 산정한 금액, 즉 세금과 보험 이외에도 추가로 내는 비용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는데요, 회사가 산정을 해놓아서 내놓은 금액이 실제로 내야 되는 금액과 굉장히 비슷하면요, 추가로 많이 내거나 적게 낼 필요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꺼번에 내야 될 목돈이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프로퍼티 텍스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텍사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연말에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돈을 페이할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요, 아예 다달이 돈을 조금씩 떼어놓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적겠고요. 그리고 통장에 돈을 남기지 않고 다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돈 매니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연말에 가면은 연휴도 많고요,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선물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가야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연말에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시 위에 얘기한 항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요, 연말에 내야 될 목돈이 부담스럽거나 이러한 돈 매니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에스크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세금 등을 여러분께서 직접 따로 내기가 귀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카운티 텍스 내야 되고 시티 ISD 텍스 내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 비용도 따로 내야 되는데요, 또 이러한 텍스 같은 경우는 연체할 경우에 여기 페널티가 붙어서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몰기지 에스크로 회사에 이름을 하여서 제때 돈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야 될 돈은 내가 직접 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모기지 회사가 이러한 에스크로 계정을 잘못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제 케이스와 같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 되는데요, 또 오히려 잘못 산정을 해서 너무 적게 가져갔을 때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봤을 때 돈을 몇천 달러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면요, 3,000달러가 더 부족하니까 3,000달러를 추가로 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내야 되는 돈이지만 갑자기 연락이 와서 3,000달러를 더 내라, 2,000달러를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잘못 운영될 때에는 차라리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페이하는 것이 낫겠고요. 그리고 이자랑 원금만 내기 때문에 월 페이먼트에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 페이먼트로 15년, 20년, 30년 등을 하시는 분들은 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변동이 없겠고요. 그리고 연말에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지만 내 손에 있는 내 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돈이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쓰실 수 있거나 이자율이 좋은 은행 등에 놔뒀을 때 추가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케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11월이 되면 거의 2만 달러 넘게 돈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이자도 받지 못하고 이것을 공짜로 모기지 서비스 회사에 2만 달러를 갖다 놓은 셈이 되었으니까요, 굉장히 후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운티 텍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혹은 데빗 카드를 이용해서 낼 때는 추가로 금액을 내셔야 할 수도 있는데요, 집보험 같은 경우는 인슈런스 회사는 크레딧 카드로 이것을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카드로 페이를 한꺼번에 하실 시에는요, 크레딧 카드에 달려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쌓거나 캐시백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 역시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로 카운티 텍스를 내야 될 시 2% 넘는 굉장히 높은 금액을 추가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체크를 써서 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혹시 카운티나 시티 텍스에서도 크레딧 카드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이러한 옵션 역시 가능한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몰기지 에스크로에 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현재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홈 인슈런스 가격이 얼마인지 잘 계산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시는 모기지 서비스의 온라인이나 종이로 날라오는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쌓여 있는지, 이 회사가 소중한 내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안 든다고 하실 때는요, 요청을 하여서 에스크로를 캔슬하시거나요,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다른 집으로 가게 됐을 때는 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 역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